오늘 낮부터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들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몰시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 중심지대에 돌입하여 이승만 괴뢰정부의 소위 중앙청을 비롯하여 포로 교환해서 다 이제는 집에 보내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차가 한참 가는데 야, 이 기차가 북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 말. 그때서 알았다고. 동계올림픽 영웅들과 관련된 3종 경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라가 위험할 때는 다 동원시켜서 이게 전쟁 때 내 말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 얘기는, 이 영상은 나중에 공개를 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봐도 일이 없으세요? 네. 이제 아무것도 가족들이요. 잠시만요. 할머니. 2022년 초가을 구순의 국군포로 김성태 어르신은 작가 이혜민 씨와의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몇 년생이시고 고향이 어디신지. 네. 나는 32년 네. 9월 30일 9월 30일이요. 네, 출세. 네. 경기도 네. 포천 군내면 하성 북리 하성. 네. 네. 하성 네. 북리 북리. 예, 예. 거기서 출생하였습니다. 나는 48년도에 3월 15일인가 그때 국방경비대 입대했어요. 내 17이야. 나이 2살 늙어가지고. 그러면 48년 3월 15일에. 네네. 네. 왜 나이를 그렇게 늙어 가지고 가셨어요? 군대 가고 싶어서. 난 모르지. 군대가 멋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혹시 친구들도 같이 가셨나요? 같은 나이? 그럼 20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 포천 군에서. 그러면 6남매 몇째세요? 내가 맞이지. 내가 맞이. 아유, 어머니 상심이 크셨겠다. 예? 예. 네, 그래. 이혜민 작가는 전직 신문사 기자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이혜민 작가인데요. 네네. 지난번에 찾아뵀었던, 네, 제가 그 귀한 국군포로 분들 취재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 그냥 한번 안부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이혜민 작가는 6.25 당시 인민군의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다 탈북한 국군 포로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난해 책을 썼습니다.
2013년에 물망초에서 국군포로 신고센터를 이제 연다. 그래서 그때 취재를 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국군포로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걸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50년도지, 50년도. 그 6월 25일 날 바로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래 거기가 있다가 내가 목격했어요. 6월 25일 날 전쟁은 4시쯤 되니까 그 38선 밑에서 번개가 치면서 말이지 우레소리가 나더라 말이야. 당시 젊은이들은 김성태 어르신처럼 친구나 친지를 따라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calls up its reserves of young manpower for its army. The draft examination seems pretty much the same in Korea as in the United States. These young recruits go off to training immediately as friends and relatives trail alongside. They'll soon be helping their countrymen take over the bulk of the infantry chores on the fighting fronts. 그러나 전쟁이 난 지 나흘 만에 인민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6월 29일에 내가 그 운명거지 전투에서 전쟁하다가 중대장이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중대장을 업고 내려오다가 또 내가 파편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끌려가 탈북할 때까지 51년간을 북한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함경북도의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 시멘트 공장 노역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내 그걸 얘기해야 돼. 네. 야, 너무 약해가지고 그 한 사람인데 내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나 힘이 들었던지 네. 그리고 주저앉더란 말이요. 주저앉아. 같이 이제 오후 5시가 돼서 수용소로 오는데 네. 주저앉더란 말이야. 주저앉아 죽었어. 아니 어디에서요? 시멘트 공장에서? 네네네. 너무 과도한 일을 하고 하다 나니까 제대로 못 먹고. 그럼. 그래, 제대로 못 먹고 가니까.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탈출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주변에서 좀 탈출을 했던가요? 아니, 난 있는 동안 북에 있는 동안 계속 난 너무 고향 때문에 나고 넘어오려고 그랬단 말이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해서. 북한 당국은 김 어르신을 13년 동안 교화소, 즉 교도소에 가두었습니다. 교화소에서도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54년도 4월달이지. 네. 이런 힘들게 되는 것뿐이 내가 죄가 없다고 내 무슨 죄가 있는가? 그게 뭐 머리에 집에 돼가지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일로 넘어오려고. 혼자?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되고. 때 의도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구타를 많이 당했다고. 너 이 새끼야 어떻게 그렇게 도주를 하는가 하면서 말이지. 야,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 교화를 받겠습니다. 13년 동안 교화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3년 동안 이 한 번 닦아보지 못했다. 이빨 한 번. 그리고 목욕도 못 해봤다. 옷을 그냥 푹 쪄서 그 벌레 정도만 없애주고 그거 입고, 그리고 독방에 갇혀서 정말 이렇게 웅크리고 앉은 채로 앉아서 이제 뭐 보름, 한 달 이렇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보름 동안 이제 그 독방에서 계셨었는데 석방된 뒤에는 탄광으로 끌려가 굴을 파는 노역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27년 동안 탄광에서 일하신 거예요. 27년 동안. 그러면 굴진공으로 하시면서 그때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7년 어떻게 보내셨는가? 기억나시는 일? 이제 땅굴 팔지 뭐 발파해가지고 그다음에 삽질해서 탄광 그 불진이라는 건 동바 세우고 목격한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아이 기억나시는 생지옥이라니까 생지옥 뭐 다른 게 지옥이 어디 있어 그게 지옥이지. 참. 내가 진짜 역사적인 어떤 사명감을 갖고 기록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참혹한 일을 경험했는데 이거를 가슴에 묻고만 가면 얼마나 속상할까. 나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남길 수 없는데 너무나 참혹한 일을 경험한 이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그 사람의 마음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다. 지난해 늦가을 김성태 어르신은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포로였던 자신이 왜 51년간 북한에서 고통당해야 했는지, 왜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는지, 어쩌면 김 어르신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울분을 떨쳐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예민 작가가 촬영한 인터뷰 영상 속의 김성태 어르신은 소박하고 인정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보통 취재를 오후에 가려고 하거든요. 오전에 가면은 점심을 꼭 같이 먹어야 돼가지고 되도록 피해를 안 드리려고 1시, 12시 반 뭐 이렇게 가요. 근데 그날은 왠지 10시에 갔어요. 10시쯤 가서 이제 했는데 요양보호사 그분이 오셔가지고 점심을 이제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교화소 경험을 좀 더 여쭤볼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들어. 들어. 누가 오셨지? 네. 시간이 12시. 저 점심 먹으면 돼요. 저 이게 뭐야? 국수를 해야 되게 보지. 그래가지고 네. 내가 그 북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 들었더란 말이. 부장님 오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형들 다 살고 죽다 살아났. 그래.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올까요? 아니면 지금 좀 말씀하시기 불편하신가요? 아니 없어. 아니 교화소 얘기. 네. 관계. 그럼 교화소 얘기. 뭐 또 한 번 오겠어. 근데 다. 네네. 아유, 오신 그래. 분이구나. 네. 아니 여기서 식사하란 말이에요. 식사해. 비빔국수 해드릴게요. 아유. 네. 그럼 교화소에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왜 처음에 정전협정 이후 북한을 탈출한 국군 포로는 모두 80명. 이 가운데 10명의 국군 포로만이 국내에 생존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화살머리 고지. 이대봉 어르신은 정전을 한 달 앞둔 1953년 6월 28일 이곳에서 중공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아, 화내셨네. 네. 올해 93세인 어르신은 70여 년 전 일들을 상세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공개할 때는 매 뺑서스럽게 200발의 그 탄환을 준단 말이오. 그거 매야지. 무전기 또 매야지. 애무한 총도 매야지. 애무한 총이 9kg 넘소. 그 완전히 그렇게 모장하게 되면 정말 힘에 겹단 말이오. 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화산머리 고지. 여기서 소대가 토굴 속에 있는데 중공군 놈들이 그 토굴 안에까지 들어오고. 국군 포로들은 북한 인민군에게 넘겨져 평양으로 이송됐습니다. 10여 만의 대병력을 내몰아 산판선을 넘어 2km 계선까지 침공해 미군 포로는 밑에 아래 골짜기에 있고 우리 국군 포로는 중턱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미군 포로들은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우리 포로들은 9월 달에 평양, 강동, 수용소로 다 집결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야 이제는 뭐 집에 보내주는 모양이다. 옛날에는 그 포로들은 다 보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제법 사람으로. 1953년 유엔군과 공산군의 판문점 포로 교환 당시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록 영화입니다.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미군 병사가 가족과 통화를 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Each day is an agony of hope and despair for the family until the dramatic announcement that Private First Class George Hart is alive and safe. To the nearby church where they had prayed so often, the Harts come again to give thanks to God for leading their son safely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And then a phone call. Ge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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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darling. Listen, darling. We're all here listening to you. Listen, Mom, don't worry about me. I'm all in one piece. Oh, thanks be to God. When you get to the States, call me. Okay. Mom? Isn't it good to hear from everyone? Oh, it's well. Oh, my baby, you don't know how much we all prayed for you, darling. Mom, I'll see you in about 3 or 4 days, I think. 3 or 4 days? That's about all. All right, my darling. I'll be looking for you. Okay. Bye-bye, my baby. God bless you. The Korean battlefront now lies happily silent, and it's time. 그러나 국군 포로들의 운명은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대봉 어르신과 다른 국군 포로들을 열차에 태웠습니다. 포로 교환해서 다 이제는 뭐 집에 보내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차가 한참 가는데 야, 이 기차가 북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 말이야. 그때서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무성 건설대 170-1부대로 아버지 떨고 왔단 말이에요. 한 500명 된다고. 내무성 건설 때는 이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이제 내무성에서 관리를 하면서 광산에다 배치하기 위한 한 기구로서 내무성 건설대를 조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당과에서 53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아오지에서만 53년 사셨어요? 음. 1956년 6월경에 무위무탁자는 남한에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는데 무위무탁자라고 해가지고 북한 주민으로 만드는 거죠. 광산이나 임업소라든가 가장 힘든 직장에 배치를 하면서 북한 주민화했던 거죠. 이대봉 어르신은 2006년 탈북할 때까지 탄광 등 강제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한이 그런 게 있을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내 운명, 내 발자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지. 거기에 매달려서 신경 쓰고 그러면 못 산다고요. 내 발자가 이렇구나, 그죠? 혼자 계실 때 우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왜 울었지. 속으로 남다른 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겠어. 울어도 속으로 울고 다 그러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봤단 말이야. 근데 아들 없고 아들 돌시 된 다음에 마누라가 사망했어요. 그래 아마도 아이가 2살 돼서 아이도 키워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제거를 했지. 그래서 제거라는 게 월남자 가족인데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한국에 온 그런 가족이니까 아주 거기서는 아주 천대받는단 말이야. 입원도 하셨어요? 아들은 이른바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가정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이라는 게 내가 포로기 때문에 발전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지. 그게 내 아들도 마음이 용하고 아주 그랬기 때문에 많이 가슴을 태웠겠지. 아내에 이어 아들까지 세상을 뜨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아들 사망하고 내가 3일 만에 탈북했어요. 내가 누구 믿고 북한에 있겠어. 짐승도 제가 굴에 가서 죽는데 나는 북한에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탈북해야 되구나. 고향을 죽으면 죽었지. 죽더라도 그저 고향 가자. 어머니가 장티푸스 걸린 아들이 험난한 탈북 과정을 거쳐 53년 만에 돌아온 고향. 가슴에 품고만 살았던 어머니는 생존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어. 어머님 사진이요? 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한테 한번? 어르신은 어머니와 자신의 젊었을 적 사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탈북에서 나왔는데 동생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계속 이 사진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겨. 이게 내 총각 때 사진이란 말이야 이게. 어르신은 북한에 있을 때 가족들이 들을까봐 소리를 죽여가며 불렀던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을 다시 찾아가 노래를 부탁드려봤습니다. 1952년에 나온 노래 전선 야곡이었습니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바 소리 없이 내리는 이술도 차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돌아누는 귓가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원래 전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북한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항상 어머니를 생각했고 어머니가 뭐이겠어 곧 조국입니다. 나를 키워주고 길러준 그런 조국, 이런 조국에서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런 점을 이제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정말 분노하셨어요. 좋다,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아도 좋다. 그렇다면 국군포로 단 한 명이라도 데리러 왔어야 하지 않느냐. 안 데리러 온 것도 좋다. 그러면 데리고 가겠다는 시도라도 했어야 하지 않냐. 정상회담 할 때 말이라도 꺼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북한 핸드폰으로 찍고 다시 그 메모리를 중국 휴대폰에다 집어넣어서 오기도 하고 대신 목숨을 거는 일이죠. 이게 발각이 되면 다 죽는 일이기 때문에. 탈북민 그리고 북한 인권을 다룬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미국 선댄스 영화제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다큐멘터리 예비 후보로 선정됐던 이 영화에는 23년간 탈북민 1000여 명을 구출한 김성은 목사가 나옵니다. 김 목사는 몇 년 전 한 탈북 브로커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도적이지 않게 저희들에게 이제 뭔가를 돈을 벌기 위해서 요구하는 분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미군 인식표, 미군 수통, 미군 숟가락, 또 미군의 갈비뼈니 뭐 유해가 사진이 와서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그랬더니 장진호 전투 때 사망한 미군 유해인데 좀 이것 좀 가져가라. 유해는 김 목사를 통해 무사히 미국에 전달됐지만 브로커는 동영상 파일을 내놓으며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 영상에 나오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그랬더니 북한에서 남쪽이 고향인데 저희한테는 국군이다. 국군 포로인데 이제 여생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 데려가려면 얼마 줄래? 당시 80대 정도인 이 남성은 영상 속에서 탈북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제작진은 북한에 살고 있을지 모를 이 남성과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해 얼굴을 가리고
음성도 변조했습니다. 할아버지 군대 나갈 때는 언제입니까? 군대 나갈 때는 1950년 7월 13일에 제수처벌. 6월 20일에 내려왔는데 그 구장이 징집령을 가져왔다라 말이야. 그다음부터 또 다음 또 비쳤다라고 해서 그 전라북도 전주를 거쳐서 남원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남쪽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대구의 낙동강변에 도착해 군복과 무기 등을 지급받고 간단한 훈련을 거친 뒤 전장에 배치됩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전투에서 인민군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그때 군대가 나는 이승만 군대나 매너 군대를 난 체험하게 되니 군대가 이런 군대가 있는가 고향 여자 이런 거 들어오는데 그때 대대장이로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싸워볼 생각이 없는가. 국군 포로였던 그는 결국 살기 위해 북한 인민군에 편입됐고 그들을 따라 북한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까? 어찌 없겠습니까? 내 부모 형제 관련 65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하 자식들 모르게 입으로 쓰면 눈물이 제대로 그러죠. 한동안이 아니죠. 그러나 이 남성은 끝내 북한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고향이 아닌 현재의 가족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 북한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하는 마음, 고향을 죽기 전에 뼈는 고향에 묻고 싶은데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 때문에 갈 수 없고, 이게 막 그 망감이 교차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어려웠고. 상자를 열자 손으로 쓴 오래된 편지, 그리고 옛날 사진들이 나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국군 포로, 그리고 북한 인민군의 이른바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보낸 편지들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살았던 누구며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쓴 글들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예. 그 부모님 산소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글은 어디나 다 있어요. 조국에 가서 부모님 산소 찾아보고 형제들의 손목도 만져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얼굴에는 콧잔등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편지를 받으면서 처음엔 참 의아했는데 맞아요. 내가 누군지를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고향을 그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탈북 루트를 거쳐 조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는 모두 80명. 그 순간 그들의 소회는 어떤 것이었을까? 어르신들 중에는 김포공항에 내리신 분도 있고 인천공항에 내리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잘 산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잘 사는 거는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 조국이 이렇게 잘 살도록 나는 벽돌 한 장 놓은 것이 없어서 내가 죄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니 누가 죄인이에요 도대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아니 근데 우리를 왜 안 찾으러 온 거야? 난 그게 너무 궁금해. Delegates announced that nearly 6,000 Reds will be exchanged for 600 United Nations troops. The communists inspect the camp where the exchange will take place.
Hopes are high that the repatriation agreement may prove the first step towards peace in Korea. 휴전 협상에서 마지막 걸림돌이 바로 포로 문제입니다. At Munsan, communist prisoners, many of them surly and defiant of their captors, shuffle into United Nations vehicles to make the journey to the exchange site at Panmunjom. As a last taunting gesture to their enemies, the Reds, carrying banners decrying President Syngman Rhee, shout curses as the convoy nears Freedom Village. In a final show of hate, they discard clothes given to them by the United Nations. 정전협정 이후 유엔군이 돌려보낸 북한군 포로는 7만 6천여 명. 북한 당국이 돌려보낸 국군 포로는 8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Each day when the ambulances arrive at Panmunjom come new stories of life behind barbed wire, of the heartaches, the loneliness, and of the suffering, for many claim to have been ill-treated while in communist hands. South Koreans particularly tell of beatings and torture and starvation. The spirit of the South Korean troops has not been broken. One tough little soldier carries a sign written in his own blood which reads, "The communists didn't win." 유엔군 측은 국군 포로 전원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 측은 8천여 명이 전부라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 6월) 북한인민군 총사령부는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전과를 발표했습니다. 남부군, 즉 남한 내의 빨치산 부대도 자신들의 기관지를 통해 이 전과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1년간 붙잡은 국군과 유엔군 포로가 10만 8,257명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국군 포로와 실종자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정전협정 이후 돌려보낸 8천여 명의 10배로, 그들이 발표한 전과가 사실이라면 무려 7만여 명의 국군 포로가 돌아오지 못한 셈입니다. 전쟁 중에 초기에 이제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하는 과정에서 국군은 포로나 실종자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발표한 그 포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조국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4년에는 고 조창호 중위가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로서는 최초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군 포로가 없다는 북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셈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서 돌아오신 거지 않습니까? 탈출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국군 포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2007년 기밀 해제된 미국 국방부 문서는 이른바 사라진 국군 포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고위 관료의 증언을 근거로 1993년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전쟁 직후 수천여 명의 국군 포로들이 당시 소련의 수용소들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 CIA 중앙정보국이죠. 중앙정보부 첩보보고서에서 최소한 한 12,000명 정도가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던 거죠. 의혹들은 러시아 등 관계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우리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6.25에 참전했던 국군 포로 출신 80대 어르신 2명이 강제 노역을 시킨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그들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상대로 한 최초의 재판입니다.
사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헌법상 우리 영토 조항에 따르면은 한반도 전체가 다 대한민국의 영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휴전선 이북 지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불법 단체가 이제 그 불법으로 통치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원에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수 있었죠. 민사소송은 우리가 소장을 법원에다 제출하면 그 소장을 송달을 해야 돼요. 즉 주소지가 있고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북한이라는 단체의 단체장인 김정은이에게 그 소장을 배달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주소를 모르고 배달 방법도 일단은 없었죠. 송달 기간만 거의 4년이 걸렸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좀 고령이신 우리 원고분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기간들이었죠. 안타까운 기간이기도 했고요. 국군 포로들은 북한 당국의 불법 행위를 우리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은 이제 포로는 그 전쟁에서 상대국의 소속으로 전쟁에 임하다가 진짜 포로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정전이든 휴전 이후에는 본국으로 송환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송환을 하지 않았죠. 그게 일단 첫 번째 불법 행위고요. 두 번째는 송환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본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죠. 하지만 당사자인 김일성이 아닌 그의 손자 김정은이 피고였습니다. 김일성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이 되죠. 그런데 김일성의 상속인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문헌들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은 배우자 1명 그리고 자식이 5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자식은 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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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리고 배우자는 1.5 총 6.5분의 1만큼이 김정일에게 상속이 된 것이죠.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다시 김정은에게 상속이 된 겁니다. 북한이 3대 세습체가 아니었으면 불법 행위에 대한 채무도 세습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대한민국처럼 선거를 통해서 통치자들이 계속 이제 바뀌는 그런 체제라고 한다면 사실 상속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불법 행위에 대한 재판 결과는 국군 포로 측 승리였습니다. 6.25 당시 북한에 잡혀 수십 년간 강제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 포로들에게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주는 금액을 다 돈을 나라에 바치려고 합니다. 배상금 재판에선 국군 포로 측이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선뜻 돈을 주겠다 할 리는 없고 배상금을 받아낼 길은 북한 재산을 압류하는 것뿐입니다. 현재 국내의 북한 재산은 북한 영상물이나 음악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뿐. 2008년 이후 대북 송금이 막히면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18여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압류하려는 소송은 내는 족족 패소하고 있습니다. 국군 포로 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김정은을 상대로 내가 소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명예회복이 되는 것 같았고 이겼을 때 나는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았어. 나 정말 고마웠어. 돈은 이 나이에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러면서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항소심 재판 결과는 오는 14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혜민 작가는 정전협정 직후 돌아온 국군 포로 8천여 명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더 많이
기록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분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냐? 8,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협정 이후에 돌아온 포로를 말하는데요. 그분들 명단을 혹시 갖고 계실까요? 저희는 갖고 있질 않아요. 뭐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다든가 친척이 남아있다든가 또 그런 거.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포로였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자괴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이 일을 계속하는 건 이 작가가 만났던 탈북 국군 포로들의 마음을 전해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 탄광에 나 하나 살아 돌아왔고 나머지는 구하지 못했다. 나머지는 탈출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구하러 오지 않았다라면서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 그 사람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북한에 있던 국군 포로나 자기 본인의 뜻이 아닌 북한의 인민군으로 갔던 아니면 납북 어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오다가 잡히면 일반 탈북자보다는 훨씬 더 큰 범죄자로 취급받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탈북의 고민은 더 크고요. 더 크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정말 뼈에 사무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전역 신고하기 전까지는 현역 군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이 국군 포로십니다. 그분의 자유를 사서 우리가 모셔오는 거는 단 한 분이라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우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거 말을 한 명도 없다고 한다고 그저 그 말을 믿었었대요. 진짜로 없는 거 한 걸 유엔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해서 데려오게끔 노력해야지. KBS